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에 표가 적게 온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신다 그러면 대단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또 계속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그 분석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고맙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희들은 한나라당의 그 잘못된 방향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한나라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석의 의미보다는 세 석의 패배를 잘 헤아려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귀담아 듣고 그리고 소수 야당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력을 구해야 될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좀 보살펴서 이러한 그 대여 관계라든지 국정 운영의 스타일이나 방향 등을 재정립한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다음 선거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말 악에 바친 그런 그 싸움이 아니라 공평하고 그리고 분위기 좋은 선의의 경제, 물리력이 없는 숫자가 아닌 논리와 정책과 대안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거대 여당 한나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책임을 얘기한 겁니다. 172석을 준 당에 대해서 정말로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지지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 지지자들이라는 거 꼭 한나라당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거대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또 하나의 그 야당에 대한 건강한 야당에 대한 지지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책임을 못했다는 거지 172석이라는 거 많이 의석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겁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경험했죠. 네, 그 이야기인데요. 네. 그거를 오만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만이고 자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에 오늘 뭐 헌재에서 좀 혼란스러운 판결이 나긴 했습니다만 당장 그 2달 전에 7월 22일 날 한나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의 괴력을 유지 없이 유감 없이 여지 없이 시청자와 국민들께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의 그 추진력이나 돌파력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죠. 글쎄, 그거는 아마 전병헌 의원께서 여당이셨을 때는 말하자면 오만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서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만 저희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10년을 말하자면 배가 고팠던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난 17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야당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괴력을 보여줬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괴력이 아니라 다수결의 그 의사로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만들어주셨는데 다수결을 무시당하고 또 다수결의 그 원칙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저희의 무기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한나라당 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인 것 같이도 보이지만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만 신봉한다면은 민주주의는 존립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되면 다수결의 원칙만 집중되고 다수결의 원칙만 관철이 된다면 그건 전체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소수 약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구석구석들을 잘 배려해서 그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또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 다수결의 원칙이 마치 민주주의 절대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는 그리고 독선과 오만에 빠질 수도 있는 다수자의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좀 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특히 국회에서 다수결 그러는데 이 대체적인 이제 그 어떤 의사 같은 경우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옳죠. 그러나 우리가 법률의 성격상 그것이 근원적인 법이고 또 불가역적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한 번 입법이 되면 되돌릴 수 없는 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만장일치 내지는 합의 처리를 해온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이고요. 또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법들, 즉 선거법 같은 것들, 또 정치관계법들 이런 것들은 게임의 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수결로 처리하면은 늘 승자와 다수자 이익만 기득권만 보호가 되어 왔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고 그 소수자와 예. 완전 합의를 통한 그 네. 처리를 해왔죠. 그런 점들을 우리는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이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 국민들이나 다른 데선 다수결이 되지만 국회에선 다수결이 안 된다. 그러면 선거는 왜 합니까? 선거에서 국민은 다수당을 선택을 하고 소수당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수당을 선택을 받은 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말하자면 수로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 폭력이라든가 물리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희 한나라당도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아무리 소수당이라고 할지라도 이 민주당도 가슴 아픈 일일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즉 국민이 준 표에 의해서 의석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만장일치라든가 지금 합의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모든 것이 만장일치로 신라시대처럼 화백제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다수당과 소수당을 주면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저희 한나라당이 그랬습니다. 지난 17대 때 마지막에 언제나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럴 때 저희는 늘 패배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봐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지난 일을 생각해서 이 민주당에서도 다수결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은 이제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게임의 룰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의정 활동이 게임의 룰에 지배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 전 의원님이 저희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국회에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법률은 다수결 처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도 가급적이면 소수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를 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겠죠. 이상이죠. 그리고 예.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수결 처리하는 것이 좋고요. 다만 거기서 몇 가지 예외적인 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게임의 룰에 해당되는 법, 그리고 한번 입법이 되면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법. 지금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어서 한나라당 마음대로 다수당의 입장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19대 가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그 법이 문제가 있어서 되돌리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의 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불가역적 법이라고 하죠. 그런 법들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이제까지 정치적인 관행이고 맞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요. 여당과 야당이 각각 다른 입장과 다른 논리와 다른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게임하듯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리력을 동원하고 이것은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하지 않으면 우리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그 지지자들이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관철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상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임과 같다. 스포츠 게임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게임의 룰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거법 이런 것들이신 거죠. 근데 게임의 룰이라는 게 사실 스포츠에서는 심판에게 그 선수들이 대부분 정말 페어플레이를 해서 복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병훈 의원님께서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민주당에서도 그대로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은 말입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토론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끼어들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요. 아니요, 그렇게 하세요. 심판하세요. 조금만 좀 정리하면서 논의를 좀 진전시키도록 하죠. 원래 그 선거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하다가 전혁 의원께서 이제 그 여당으로서 이제 절대 다수석을 총선에서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오히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책임을 다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책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건 이제 향후 국정 운영과 또 전국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병훈 의원께서 뭐 당연히 또 문제 제기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제 향후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 부분에 있어서 부딪힐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